한 달 전에 그 전기자전거 MTB형 EMTB 전기자전거를 구입하고 열심히 탔던 것 같아. 여기저기 여행도 다녀보고 뭐 찍힌 거 보니까 한 1000km가 보니까 넘게 찍혀 있더라고. 한 달 사이에 보니까 1000km를 넘게 달렸어. 근데 이제 오늘 좀 오랜만에 지금 그동안 한 달 동안 타지 한 번도 안 탔던 로드를 꺼내가지고 지금 여기 의암호 지금 소양강 자전거길하고 의암호 지금 한 바퀴 돌고 왔는데 한 50km 탄 것 같아. 보니까 50km 정도 한 3시간? 3시간 정도 지금 타고 왔는데 이게 로드를 한 그동안 3년 넘게 지금 쭉 3년 반 정도 지금 로드만 쭉 지금 타다가 최근 한 달 동안은 지금 그 EMTB를 지금 탔는데 이 로드하고 이 MTB를 비교를 한다는 게 조금 이게 좀 의미가 없는 것 같아. 이게 둘을 다 타보니까 그 자전거 처음에 이제 구입하려고 하는 사람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MTB를 사야 되나 로드를 사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하거든. 그래서 그 MTB가 가지고 있는 그런 특징들, 로드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 혹은 내가 자전거를 어떻게 탈 거냐, 뭐 이런 걸 생각하면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려고 하거든. 근데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딱 경험을 해보니까 그게 쓸데없는 짓인 것 같아. 쓸데없는 짓. 아무 의미도 없는 짓. 그냥 두 개 다 사는 게 맞아, 내가 보니까. 옷으로 예를 들면 로드는 이렇게 봄하고 가을에 입는 그런 옷이고 MTB는 겨울에 입는 옷이거든. 그러니까 봄에 입는 옷하고 겨울에 입는 옷하고 비교를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냥 봄에는 봄옷을 입고 겨울에는 겨울옷을 입어야 되거든. 오늘처럼 한 50km 정도. 그다음에 바람도 적당하고 바람이 그렇게 맞바람이 불지도 않고 일반 자전거 길을 한 50km 한 3시간 정도 달리는 그런 라이딩에는 당연히 로드가 맞아. 로드가 그런 길에는 MTB는 도저히 그 로드를 넘볼 수가 없어. 넘사벽이야, 넘사벽. 왜 그러냐면 이런 날씨에 자전거 길을 한 50km 달리는 이런 라이딩에서 로드는 정말 가벼운 페달링으로 빠르게 갈 수 있거든. 빠르게. 근데 그 MTB는 아무리 그 전기가 도와준다 해도 그렇게 가벼운 페달링을 할 수가 없거든. 전기가 아무리 내 페달링을 도와줘 봐야 로드처럼 그런 가벼운 페달링을 할 수가 없어. 할 수가. 이 로드는 내 로드가 지금 100만원짜리 뭐 그런 로드인데 무게가 9kg 정도밖에 안 나간다고. 9kg. 이게 사실 난 로드를 타면서 좀 미안한 감은 있어. 70kg가 넘는 내가 이 9kg밖에 안 되는 이런 이동수단 위에 올라타는 게 약간 좀 미안한 감이 있더라고. 보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 이렇게 가벼운 자전거에 내가 70kg가 넘는 내가 올라타도 되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가볍다고. 가벼워. 페달링도 굉장히 가벼워. 그러니까 MTB는 이런 라이딩에서는 로드를 넘어설 수가 없어. 로드를 추월할 방법이 없어. 추월할 수가 없어.
로드처럼 적은 에너지로 달릴 수도 없고, 로드는 또 굉장히 조용하게 달리거든. 조용하게. 거의 소리가 안 나. 거의. 그 타이어 공기, 난 항상 그 출발하기 전에 타이어 공기압을 적정 공기압, 내가 원하는 공기압으로 항상 맞춰놓거든. 내 타이어는 보면 140까지 넣을 수 있는 타이어인데, 내가 이렇게 공기압을 여러 종류로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니까 제일 나한테 맞는 게 뒷바퀴를 100으로 놓고 앞바퀴는 90으로 놨을 때 제일 퍼포먼스가 좋더라고. 그래서 항상 그 라이딩 하기 전에는 얼마 시간 걸리지도 않으니까 뭐 1분도 안 걸려. 왜냐면 그 공기가 빠졌다 해도 아주 조금밖에 안 빠져 있어서 펌프질 한 번이나 두 번 하면 딱 그 공기압이 되니까. 그래서 항상 그 뒷바퀴는 100, 앞바퀴는 90 딱 맞춰놓고, 또 체인은 한 내가 3번 정도 타면, 한 번 탈 때 한 100km씩 타니까 한 3번 정도 타면 그냥 체인 청소를 해버린다고. 체인 청소하는 것도 뭐 시간 얼마 걸리지도 않아. 하도 많이 하니까. 그 체인 링크로 탁 풀어가지고 그 통에다 넣어가지고 디그리셔 채워놓고 한 30분 정도 불린 다음에 이렇게 흔들기만 하거든. 시간도 얼마 걸리지도 않아. 그래서 체인 상태도 되게 양호하고 공기압도 내가 딱 원하는 공기압인 상태에서 이런 날씨에 이렇게 바람도 별로 안 불고 그냥 평지 위주의 자전거 도로를 달릴 때는 최고지 최고. 정말 기분이 좋지. 기분이. 그러니까 이런 라이딩에는 MTB는 전혀 들어올 자리가 없지. 근데 이제 MTB가 이제 또 그 제 역할을 발휘하는 때가, 나는 이제 그 MTB로 산을 이렇게 기 올라가는 라이딩을 안 하거든. 그런 건 별로 재미가 없더라고. 해보니까 나한테는 안 맞아. 그 이번에 새로 산 이 MTB를 가지고 그 산악의 임도를 이렇게 올라가고 어필과 다운힐을 해봤는데, 몇 번 해봤는데 그렇게 매력적이지가 않더라고. 특히 그 다운힐을 할 때 지금 내 자전거에 있는 쇼바가, 이 샥이 그걸 그 다운힐 할 때 그 충격을 못 받아내더라고. 이게 좀 저가 샥이라서 그런가. 하여간 별로 크게 매력적이지가 않더라고. 생각보다. 그래서 나는 이제 주로 이제 그 MTB를 여행용으로 쓰는데, 이제 여행용을 쓰게 되면 이게 방금 전처럼 운동을 할 때 한 50km 달리는 게 아니고 이제 하루에 100km씩을 달리거든. 100km씩을. 오전에 달리고 점심 먹고 오후에 달리고 이렇게 긴 시간을 달리게 된다고. 그리고 도로 상태는 절반은 좋고 절반은 형편없고, 또 바람은 피해갈 수가 없어. 바람은 오늘처럼 이렇게 바람이 없는 날은 드물어. 자전거를 타보면 그 네이버 날씨에서 그 바람 항목을 봤을 때 1, 2, 3 정도까지는 딱 좋거든. 근데 4만 넘어가도 4, 5, 6 이 4만 넘어가도 내가 속도를 한 25km 정도 내면 그 바람이 장난 아니거든요. 그 바람이 4, 5인데 그게 정면으로 오든 아니면 옆으로 이렇게 대각선으로 오든지 간에 내가 속도를 한 25km 정도 내면 바람이 굉장히 세거든. 그게. 그런 상황들, 그리고 또 언덕을 1km, 2km 쭉 올라가는 그런 상황들일 때는 또 MTB가 제격인 것 같아. 그동안 로드로 여행을 좀 다녀봤는데 너무 고생스럽더라고. 로드는 진짜 고생스러워. 이 바닥에서 오는 충격이나 뭐 이런 것들이 뭐 손을 거쳐서 이 목을 거쳐서 머리까지 올라와 버리거든. 머리까지. 그러니까 피로가 막 누적이 돼. 근데 이 MTB는 이게 타보니까 그 충격이 이 목 밑에까지밖에 안 오더라고. 목까지도 전달이 안 돼 보니까. 이게 머리가 안 흔들려. 머리가. 그래서 보니까 여행용으로는
로드보다는 MTB가 훨씬 덜 피곤하고 좋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로드를 살 거냐 MTB를 살 거냐 이 선택은 진짜 쓸데없는 선택이야. 내가 볼 때 쓸데없는 선택, 의미도 없는 선택. 왜 그걸 선택을 해야 돼? 둘 다 사면 되지. 이제 둘 다 사게 되면 조금 이제 좀 뭐 그 비용에 대한 것은 사실은 별게 없어. 비용에 대한 것은 너무 비싼 거만 안 사면 되니까. 근데 진짜 문제는 이제 이거 보관을 어떻게 할 거냐가 문제지. 대부분 사람들이 요즘 다 아파트에 사니까 애매하거든, 이게 보관하기가. 근데 또 머리를 또 잘 쓰면 얼마든지 또 그 문제는 또 해결할 수가 있어. 보면 이 로드는 이게 자전거가 9kg밖에 안 되거든. 무게가 가벼우니까 이 벽에다가 걸어버릴 수가 있어. 벽에다가 이렇게 걸어버린다고. 나도 지금 로드는 벽에다 지금 걸어놨거든. 근데 MTB는 벽에다 못 걸어. 왜냐면 내 거 지금 내가 산 이 MTB가 배터리를 빼도 무게가 17kg가 나거든. 17kg. 배터리를 빼니까 17kg가 나가더라고. 배터리를 빼고 그걸 들어서 벽에다 걸어놓기에는 17kg라는 무게가 너무 무거워. 이 프레임에 가해지는 그게 힘이. 그러니까 로드는 벽에다 딱 걸고 그 밑에다가 MTB를 딱 놓으면 되거든. 또는 자전거를 이렇게 세울 수도 있으니까. 자기가 방법을 잘 생각해 보면 그 보관에 대한 문제들도 해결할 수가 있어, 사실. 아니면 정 공간이 없으면 뭐 아파트 통로라든지 좀 외진 곳 그런 데다가 자물쇠, 절대 못 푸는 자물쇠들 있잖아. 그 관절 강철로 만들어 놓은 거. 그런 걸 2개 정도를 채워놔 버리면 이 자전거를 이게 훔쳐가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가 완전히 꺾여 버리거든. 대신 이제 애들이 자꾸 만지니까 이제 그런 거 좀 고려해서 좀 외진 데다가. 자전거는 로드를 살 거냐 MTB를 살 거냐 이런 고민을 만약에 한다면 그런 고민 하지 마. 그 쓸데없는 고민이야. 2개 다 사. 이 로드를 타야 할 때가 있고 MTB를 타야 할 때가 있다고. 그래서 또 골라 타는 재미가 있거든. 오늘처럼 이렇게 내가 한 50km 정도 한 3시간 정도 운동을 나가야 되겠다. 그러면 당연히 이 걸려있는 로드 딱 내려서 타고 가는 거고, 오늘은 한 1박 2일로 저기 동해안 자전거 길, 이 고성, 양양, 속초, 저기 뭐 삼척, 거기까지 1박 2일로 한번 갔다 와야 되겠다. 그럴 때는 당연히 로드는 안 맞지. 이 MTB가 제격이지, MTB가. MTB가. 이게 로드를 살 거냐, MTB를 살 거냐, 이런 고민하지 말고, 둘 다 사. 그리고 둘을 한꺼번에 살 주머니 사정이 안 되면, 좀 시차를 두고 사면 되잖아. 이 로드가 MTB를 대체할 수가 없어. 그 반대도 마찬가지고. 대체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라고. 로드를 가지고 그 MTB 영역까지 다 커버를 하려고 들면 복잡해져. 또 MTB를 가지고 로드 영역까지 다 이렇게 자전거 한 대로 커버를 하려면 복잡해진다고. 그러니까 요즘 보면은 막 그 로드에다가 로드 바퀴가 지금 내가 쓰고 있는 게 23C, 즉 23mm인데 막 25mm, 막 28mm 막 두꺼운 타이어를 막 요새 쓰는 추세들이 있더라고 보니까. 그게 아마 그걸 거야. 여행용으로 쓰려고. 타이어가 좀 두껍게 만들고, 그 다음에 브레이크도 그 로드에 있는 전형적인 림 브레이크 대신에 MTB에 있는 디스크 브레이크 막 달고. 그러니까 그 로드를 가지고 MTB를 흉내내는 거잖아. 이게 내 생각엔 별로인 것 같아, 별로. 그렇게 되면 진짜 로드를 타야
그 제맛이 나는 그 라이딩에서 그 제맛을 잃어버리거든. 자꾸 자전거가 무거워지니까 타이어도 두꺼워지고. 또 이제 그 MTB를 가지고 이제 그 로드 영역까지 들어가려고 그 MTB가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그 MTB 바퀴를 그 깍두기 있는 그 MTB 타이어를 막 깍두기가 없는 민자 타이어에다가 막 그 타이어 폭을 막 줄여서 막 달고 그런 짓들을 하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 그게 내 생각에. 차라리 그렇게 어정쩡한 자전거들이 가격이 또 싸지도 않거든. 그런 자전거 살 돈이면 차라리 전형적인 로드 하나, 전형적인 MTB 하나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것 같아. MTB는 이 MTB가 써보니까 또 좋더라고. 그리고 이 MTB를 가지고 여행용 자전거로 쓰려고 써보니까 조금 이게 생각해봐야 할 점들이 있더라고. 뭐냐면 MTB를 가지고 여행용 자전거로 MTB를 쓰는 사람들은 대부분 제일 먼저 무슨 짓을 하냐면 보면은 그 뒤에 그 짐바지 있잖아. 렉. 그 토픽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게 유명하더라고. 그 것들을 막 장착을 하더라고. 이게 전기 MTB다 보니까 힘은 충분하니까 그 뒤쪽에다가 렉을 설치를 하고 뒤에 짐바지 렉을 설치를 하고 짐바지에다가 이제 가방을 한 개 내지는 양쪽까지 세 개 이렇게 짐바지를 하고 가방을 거기다가 얹어가지고 여행용 자전거로 이제 쓰겠다라고 하면서 그 모양을 항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같아. 근데 그건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여행용 자전거는 출발점이 항상 집이 아니거든. 내가 만약에 동해안 자전거 길을 내가 라이딩을 하겠어 라고 계획을 짜면 내가 집에서 그 동해안 자전거 길까지 자전거를 타고 가는 게 아니거든. 내 자가용에다가 그 자전거를 싣고 거기까지 가든지 아니면 여기 춘천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버스 그 짐칸에다가 자전거를 싣고 속초까지 가서 거기서 이렇게 라이딩을 시작하거든. 근데 그런 렉을 자전거 뒤에다가 설치를 하면 내 자전거로만 봐도 이게 배터리까지 포함하면 19kg거든. 19kg. 거기다가 렉 그 쇳덩 거리를 거기다가 붙이면 당연히 뭐 2kg, 3kg는 늘어날 거고 또 가방 너무 복잡해. 그러니까 그렇게 세팅을 해버리면 내 승용차에다가 실을 수가 없어. 실을 수가. 지금 딱 그 자전거 순수하게 그 자전거인 상태로는 내가 지금 그 소나타 예전 버전 NF 소나타를 타고 있는데 뒷좌석에다가 그 자전거를 넣을 수가 있거든. 들어가. 자전거가. 그 자전거 핸들을 180도 돌리면 자전거 전체 길이가 짧아지거든. 그렇게 해서 뒷좌석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으면 들어간다고 자전거가. 근데 만약에 그 자전거에다가 그 짐바지 같은 걸 설치를 해버리면 넣기가 쉽지 않을 거야. 승용차에. 이제 그러게 되면 이제 앞바퀴를 빼가지고 이제 집어넣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거든. 근데 로드 자전거가 이제 가벼우니까 앞바퀴를 빼고 다시 넣고 하는 게 별 힘이 안 들어. 근데 이 MTB는 자전거가 꽤 무겁더라고 보니까 앞바퀴를 한번 빼고 한번 나도 넣어봤는데 땀이 막 삐질삐질 나더라고. 자전거 되게 무거워.
로드는 진짜 뭐 가벼우니까 이렇게 한 손으로 들고 넣고 빼고 하는 게 되게 자연스럽거든 이게. 그래서 이게 MTB는 이 앞바퀴를 빼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더군다나 뒤에 무슨 짐바지 같은 것도 있고 그러면 더 무거워지거든 자전거가. 자전거를 들고 바퀴 빼고 뭐 하는 게. 이게 자전거를 승용차에 실을 생각이면 승용차에 실어야 돼. 그 여행을 항상 집에서부터 출발할 수는 없거든. 그러니까 그 뒤에 짐바지 설치는 안 하는 게 나는 좋을 것 같아. 더군다나 그 시외버스 짐칸에다 밀어넣을 때 로드는 이게 9kg밖에 안 하니까 진짜 쉽거든. 바퀴 뺄 필요도 없어. 그냥 고개 숙여가지고 이렇게 밀어 넣으면은 9kg밖에 안 되니까 쑥 밀어 넣어진다고 그게. 전혀 힘이 안 들어. 남자들은 여자들은 좀 힘들 수 있겠네. 근데 남자들은 그 로드 자전거를 짐칸에 넣는 건 한 문제도 아니야. 근데 이게 MTB를 내가 이번에 여행 다니면서 이 버스에다 집어넣어 보니까 이게 만만치가 않아 이게. 그러니까 내 자전거에는 짐이 하나도 없지. 나는 항상 이게 짐은 이제 여기 가방에다 넣고 다니니까. 그래서 이제 버스에다가 자전거를 집어넣을 때는 이제 가방에다 풀어놓고 또 배터리 무거우니까 배터리 빼가지고 배터리까지 빼서 이제 가방 옆에다 두고 그 MTB만 짐칸에다 밀어 넣는데 17kg거든. 17kg. 17kg니까 힘들더라고 이게. 힘들어. 17kg짜리를 이렇게 허리를 숙여가지고 그거 이게 아랫부분인가 허리 아랫부분에 공간이 있잖아. 거기다 이렇게 그 자전거를 밀어 넣으려고 하니까 만만치가 않더라고. 근데 만약에 거기다가 뒤에다가 뭐 짐바지 막 이런 렉 그런 것을 설치를 하면 더 무거워질 거 아니야. 뭐 20kg에 육박할 거 아니야. 20kg에. 진짜 아닌 것 같아. 승용차 이거 버스에다가 실기가 만만치가 않아.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또 실어야 될 교통수단 이제 그 지하철 내지는 뭐 여기 춘천은 ITX 이런 것은 별 문제 없어. 그런 것들은 맞다. 계단을 올라가야 되지. 계단을 올라가야 될 때도 문제네. 그러고 보니까 이게 자전거를 들어야 될 때가 있거든. 들어야 될 때가. MTB 들을 때 보면 그 안장 밑부분이 어깨에 탁 걸치게 하고 이 손을 이 다운 튜브 아래쪽으로 탁 넣어서 이렇게 MTB를 들거든. 근데 거기다가 짐바지 렉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있으면 이 어깨가 작살날 것 같아. 지금 것도 이렇게 한층 올라가는데 좀 땀이 삐질삐질 나는데. 자우지간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 전기 MTB를 가지고 여행용으로 쓸 때 그 뒤쪽에다가 그 짐바지 같은 거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짐바지를 일단 설치를 하고 큰 가방을 거기다가 얹으면 필요 없는 짐들까지 다 담을걸. 근데 내가 배낭에다가 짐을 넣어서 가야 되겠다라고 하니까 1박 2일 여행 가면서 짐을 최소화 시키더라고. 최소화. 그냥 내가 짊어져야 되니까 짐이 최소화가 되더라고. 최소화. 그리고 어차피 전기 자전거로 여행을 하게 되면 뭐 텐트 같은 거 가지고 다니면서 뭐 그걸 못해. 할 수가 없어. 왜냐면 이 저녁에 이게 충전을 해야 되는데 텐트 치고 뭐 하는 야영지에서는 충전을 할 수가 없으니까. 전기 자전거로 여행 다니는 사람은 무조건 저녁에 모텔에서 자야 되거든. 그러니까 텐트 같은 거 필요 없지. 텐트, 뭐 코펠, 뭐 이런 거 아예 다 필요 없는 거야. 그냥 밥은 식당에서 사 먹고 타고 가다가 적당한 식당에서 사 먹고 잠은 모텔에서 자고 모텔에서 자면서 뭐 씻고 그다음에 그날 입었던 옷은 이렇게 세탁을 해가지고 또 말려놓으면
그 모텔 옥상이라든지 뭐 적당한 데 있어. 뭐 옷 말리는 데가 있어. 거기서 말려놓으면 그 다음날 또 입을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옷을 여러 벌 가지고 다닐 필요도 없어 보니까. 그냥 그날 입은 거 잘 말려서. 근데 이제 그 바지에 있는 그 패딩 있잖아, 패딩. 그건 조금 잘 안 마르더라고. 이제 그런 것은 그 모텔에 보면 드라이기 있으니까 드라이기로 슉슉슉슉 하면 또 말려. 한 30분, 30분만 하면 마르더라고. 이게 짐을 최소화시켜서 배낭에 짊어지고 자전거에는 아무것도 달지 않는 게 그게 정신건강에 좋을 것 같아. 그래야 내 승용차에도 그 자전거를 실을 수 있고 또 시외버스 짐칸에도 그나마 좀 밀어 넣을 수가 있거든. 그렇더라고. 오늘의 결론. 로드하고 MTB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려고 하는 짓은 쓸데없는 짓이다. 그냥 둘 다 사라. 로드가 MTB를 대체할 수 없고 MTB가 로드를 대체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전기 MTB로 여행을 다니고 싶다면 그 뒤에 짐바지 같은 거 달지 마라. 승용차에도 그 자전거를 실어야 되고 또 버스, 시외버스 짐칸에도 실어야 되니까. 그리고 이게 최근 한 달 동안 여기저기 이제 여행 다니면서 보니까 전기 자전거들이 되게 눈에 많이 띄긴 띄더라고. 이제 좀 추세가 좀 바뀌는가 봐. 전기 자전거로. 근데 그 접이식 전기 자전거 있잖아. 접이식 그 미니벨로 형태의 접이식 전기 자전거들이 되게 많더라고 보니까. 거기에다가 막 먼 짐을 막 주렁주렁 매달고 막 다니더라고. 그리고 막 그 뒤쪽에 보니까 막 그 여분의 배터리도 막 자전거에 달려있는 배터리만으로는 부족한가 봐. 여분의 배터리도 그 뒤쪽 짐바지 가방에다도 이렇게 넣고 다니더라고. 그래서 자전거에 장착되어 있는 배터리가 다 닳으면 이렇게 교체하려고.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그 미니벨로 그 허브 구동 방식 그런 미니벨로 전기 자전거는 여행용 전기 자전거로는 별로인 것 같아. 별로. 전기도 내 MTB보다 전기도 훨씬 더 많이 먹고 또 그렇게 편해 보이지가 않아. 그 사람들 타고 다니는 거 보면 그 미니벨로 위에 막 70kg, 80kg 되는 그 남자들이 앉아있는 모습이 편해 보이지가 않더라고 보니까. 또 미니벨로 가지고 또 막 그 충격을 어떻게든 바닥에서 오는 충격을 좀 줄여보려고 앞쪽에도 쇼바가 있고 또 뭐 안장 밑에도 이렇게 조그마한 쇼바를 두고 뭐 별 이상한 짓을 다 하면서 MTB 흉내를 내려고 하는 건데 이 미니벨로를 가지고 MTB 흉내를 내려고 하더라고 보니까 이 전기 자전거들이 여행용 전기 자전거들이. 근데 그럴 필요가 있나? 그냥 MTB 타면 되지. 이게 접을 수 있다는 거 그건데 이게 접어서 뭐 차에도 실기 좋고 또 시외버스 짐칸에도 실기 좋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냥 MTB도 그 자전거에다 쓸데없는 짓만 안 하면 차에도 실을 수가 있고 또 고속버스에다도 실을 수 있거든. 굳이 미니벨로를 가지고 MTB를 그렇게 흉내낼 필요가 있나 싶어. 전기도 진짜 많이 먹더라고 보니까 그 미니벨로용 그 허브 방식 전기 자전거가 내 거보다 암페어가 훨씬 큰데도 그게 하루 동안 다 커버를 못 해주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막 보조 배터리를
들고 다니는 모습들이 좀 왜 저럴까 싶더라고. 나는 그 내 자전거 기본으로 달려있는 그 11.6A 만으로 충분한데 다 쓰고도 하루 동안 다 쓰고도 한 칸이나 두 칸이 남는데 그렇더라고. 심심해서 또 하나 찍어서 올려놓습니다.